네, 국정농단 사건의 큰 축이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오는 27일 최종 선고 공판만 남았는데요. 네,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동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 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열렸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이제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만큼 좀 죄를 무겁게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의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죠. 예. 그러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모두 7명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7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많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요. 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예.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구형량인 것 같은데요. 특검은 이들한테 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이런 질타를 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제명이요. 강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제명입니다. 예. 제명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구형량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특검이 구형을 한다고 해서 그 구형대로 뭐 선고에 영향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특검이 이번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로서도 그러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검이 이렇게 무거운 형을 구형한 이유를 어제 그 결심 공판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또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를 하면서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다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줄곧 이제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 어제 특검 구형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던가요? 네, 특검의 구형 이후에는 이제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과 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심지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 혐의를 계속 강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이 같은 태도를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까지 계속 유지를 한 거고요. 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가 힘들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본 문화인들과 국민께 당시 정부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아왔었는데 예. 그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박 변호사가 이제 최후 변론에서 아내가 구속된 뒤에 집에 들어와서 텅 빈 방안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그 말을 들은 조 전 장관 역시 이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이제 이뤄질 예정인데 뭐 예. 당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날짜에 맞춰서 뭐 좀 선고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오는 27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27일 선고 결과가 사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문학의 지원 배제 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요. 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정책의 한 부분이지 뭐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7일 날 그 재판부가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블랙리스트를 지시를 내리고 또 그 지시를 내렸다는 이제 그런 공범이죠, 일종의 예.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예.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의 그런 성격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다라고 결론 내릴 경우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지시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런 형량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얘기인데요. 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4명으로 좁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혁의 소용돌이에 직면을 했습니다. 예. 검찰. 이제 앞으로 이런 검찰 조직을 진두지휘할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 건데요. 일단 명단을 보면은 소병철 농협대 석좌 교수, 그리고 문무일 부산고검장과 오세인 광주고검장, 그리고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직 간부 1명이랑 현직 간부 3명 이렇게 4명 이름을 올린 건데요. 한번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예. 일단 소병철 농협대 석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총장 후보를 뽑을 때 늘 1순위로 거론이 될 만큼 예. 능력과 인품 모두를 인정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퇴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그 농협대 석좌 교수로 이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관 예우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 뭐 성이 또 소씨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참 소같이 일만 한다. 뭐 예. 이런 그 얘기가 해자될 정도로 예. 이렇게 능력이 부각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일 부산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검사인데요. 이른바 뭐 특수통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에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검 뭐 특수일부장 이런 특수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많은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오세인 광주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안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한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뭐 이제 기획이나 특수 관련 보직도 여러 개 거치기도 했고 또 특이할 점이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사실 일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근무할 기회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세인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9번 그 대검에 근무한 최다 기록을 갖고 있고 뭐 연구관, 대변인, 반부패부장, 공안부장 그러니까 뭐 그만큼 검찰 조직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 검사인데요. 항상 여성 1호 이런 수식어를 달고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검사입니다. 예. 그동안 뭐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부장검사 그리고 여성 첫 검사장 이렇게 유리천장을 깨워왔다 이런 얘기 수식어를 달아왔고 이번에도 역시 여성 첫 검찰총장 후보라는 수식어를 달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예, 4인 4색 검찰총장 후보 추천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총장 임명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추천위가 총장 후보 4명을 추천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돼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이 예. 임명 제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뭐 장관이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데 박상기 장관 후보자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검찰총장 인선도 같이 이뤄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조직의 안정화가 굉장히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그래서 추천위도 이를 고려해서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고 예.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만간 그 총장 임명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이죠. 이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 임명 제청이 이뤄지고 또 대통령이 임명 제청이 이뤄지면 속전속결로 오늘 지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 사회부 이재동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